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시장 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다시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하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 이익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현재 뭐 시장에서 올해 시장 전망이 좀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2050 전망을 연말로 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 반대로 2800선을 또 연말로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뭐 가능성은 뭐 둘 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등락을 하면서 지수는 뭐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연말 전망 2,800은 삼성증권인데요. 물가와 장기 금리가 일단 고점을 지났고 현재 지수 수준이 올해 이익 전망치를 크게 전망치가 이제 크게 감소하는 걸로 지금 지수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를 서서히 벗어나면서 2,8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반대로 그 연말 전방 2,050이 이제 대신증권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이 앞으로 크게 나빠지면서 주가가 연말이나 연초쯤에 바닥을 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저는 경기 침체가 뭐 물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이 여기서 크게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소비 역시도 크게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 전망치가 뭐 엄청나게 급락하는 그런 수준만 아닌다면 연말에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주 정도의 단기 전망을 보면 죄송합니다. 박스권 장세 진입으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사실 공격적인 긴축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물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좀 더 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장 방향성은 9월 FOMC 이후에 지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시장 흐름이 9월 FOMC 이전에 75bp 인상 우려감으로 지금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에는 만일 실제로 75bp 인상이 결정된 다음에는 향후의 그런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를 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고, 만약 시장이 근데 그 이전에 반등의 폭을 확대해서 전 고점 수준까지 간다면 오히려 이제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이제 향후에 남아있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은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사실 시장 상승의 반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럽에서의 그런 물가 상승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에너지 대란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무역 흑자 확대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달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 지표들 발표가 좀 중요할 텐데 그중에서도 뭐 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는 유럽 에너지 가격의 어떤 동향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열흘 간격으로 지금 수출 동향이 발표되는데 여기서도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 가격을 지금 수입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환율 상승세도 꺾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상품 동향의 그런 동향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 동력을 다시금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급격하게 또 순매도 규모를 키워가면서 시장이 조금 더 지금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어느새 지금 0.43%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그나마 최근에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서줬었는데
있는데 최근에는 또 순매도로 약간씩 돌아서고 있어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야 뭐 요즘에 계속해서 팔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외국인의 기조도 이제는 또 기관과 더불어서 바뀌는 것인지 어떤 판단이세요? 일단 먼저 외국인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예상외로 8월 말에 상당히 큰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또 상승함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이 확실하게 순매수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좀 순매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뭐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수준에 비하면 과거보다는 그런 매도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찰하시면서 볼 수 있고 기관 매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코스피에서 지금 한 11조 7천억 원을 기관이 순매도를 했는데 지금 8월 이후에만 한 3조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월에 한 1조 5천억 매도한 것을 갑자기 이제 8월에 2배 이상 매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기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의 그런 추가적 강세 전망에 주식 비중을 좀 본격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지속된 베어마켓 랠리가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 나왔을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 종목만 보면 올해도 그렇고 이 8월 한 달 동안 두 종목에 집중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올해 두 종목 매도합이 10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네. 이 두 종목 제외하면 결국 나머지 종목은 1조 원밖에 순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물론 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전략적으로 국내 주식을 축소하는 전략 여기에 뭐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매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했을 때 매도를 해도 크게 변동하지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두 대형 종목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매도한 자금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매수를 했는데 2차 전지, 조선, 태양광, 방사는 올해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전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런 좀 중소형 크지 않은 대형주에서 플러스 알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한다면 주도 업종이거나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으로 보면 기관 매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월 이후에 기관이 지금 유독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농심, 오뚜기, 뭐 LG전자, 삼성생명 등이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는 결국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가시켜서 향후 수익성 개선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LG전자는 차량용 전장 비중 증가로 장기적인 수혜에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런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다 정말 괜찮은 종목이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래 배럴당 뭐 86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정유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또 있더라고요. 정유주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면 8월 4주차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12.9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제 8월 중순부터 다시 좀 강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세로 전환한 이유는 항공유 마진과 세부적으로 항공유 마진과 등경유 마진 상승이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공유의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다시 이제 국제선 취항을 이제 복귀하면서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등경유 마진의 경우에는 유럽 지역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용 비중을 축소하면서 등경유 쪽으로 좀 사용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겨울철 난방용 지금 가스 부족이 지금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등기형인 관계로 재고를 좀 채우려고 수입이 좀 급증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유럽 지역의 수요 증가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지속되는데 이동안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조금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반적인 등경유 마진은 추가 상승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휘발유 마진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요. 현재 유가 수준에서 등경유 마진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 복합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이 한순간에 급락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은 항상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지난 6월 하순에 복합 정제 마진이 30.49달러까지 갔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2.7달러로 무려 90% 이상 이게 뭐 코인처럼 그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이 정유주 하락을 또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정제 마진 수준까지 이번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기존에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이번 정제 마진 반등과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 때 이제 배당 매력이 증가하는 것이 정유주의 특징인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신규는 사실 등경유 마진 상승이 뭐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울철 한때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소비재의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패션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패션 OEM 기업인 한세실업이 또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실적이 그다지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이 한세실업을 비롯한 패션주는 어떨까요? 근데 일단 여기에 국내 부분, 예. 해외 부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해외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 문제가 좀 있는 관계로 향후 실적 개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사실 뭐 이런 미국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국내에는 괜찮지 않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6월부터 국내 패션주들도 경기 도년 우려감에 주가는 많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한 재고도 그 전까지는 감소 추세였는데 다시 증가하는 걸로 반전되어서 미국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까지 판매 실적은 사실 예상보다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백화점 부분만 봐더라도 의류 판매가 지금 전년 대비 30%에서 40%까지 다 상승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작년 7월이 너무 부진했다는 기저효과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크게 감소하지 않아서 소비가 감소가 없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을 감안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더 지금 현재 좀 더 쌀 때 사자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이 1년 중 가장 안 좋은 시기라는 점 그리고 잦은 폭으로 올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폭 자체가 지금 매우 커졌기 때문에 네. 이런 가처분 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션 종목의 접근은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업종 지수 자체가 상승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야 되고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F&F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적 좋고 그다음에 중국 매출이 기대 이상이다라는 점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되 좀 신중하신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동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